국민의힘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지금 후보들의 동선 등을 놓고 왜 따라하냐, 지금 서로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오늘 공교롭게도 두 후보의 일정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일정을 소화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와 경남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대 양당의 서로를 향한 주장 어떻게 보셨고, 또 앞으로의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후보들의 동선과 일정 따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십니까? 무슨 선거운동 기간에 동선 따라가기 하고 있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봐요, 제가. 왜냐하면은 자기 강세 지역이나 아니면 열세 지역이 있으면은 그 열세 지역에 더 많이 가서 유세하려고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또 전략 지역이 있으면 전략 지역에 가가지고 상주하듯이 가서 머물면서 선거운동 하기도 하는데, 그걸 뭘 따라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영남 지역을 최대한 많이, 영남 지역에서 또 TK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최대한 많이 득표하는 것이 이번 선거 승리의 관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전에 굉장히 열세를 기록했는데 거의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우위를 기록할 경우에는 더 많은 득표자로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자기 집토끼도 단속 못하는 상황이니까 가서 영남 지역에 가서 유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영남 지역 유세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수도권에 와서 유세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산토끼 잡았으면 집토끼 가서 잡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동선 따라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이재명 후보를 일대일 맞서는 나라고 하는 걸 좀 더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막판이 될수록 결국은 열세인 후보가 같이 자기 진영을 자극해 나가면서 상대 후보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진영 결집을 위해서라도 네거티브가 필요한 거고, 반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말들이 거칠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테러 등을 대비해서 방탄유리를 앞에 두고 좀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을 두고 김문수 후보가 연일 공세를 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방탄조끼 입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날을 세웠는데, 이재명 후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목이 찔린 상대를 두고 이게 할 소리냐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뭐 양당의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요, 후보들 간의 그런 설전도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치 테러와 관련돼서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뭐 이재명 후보나 혹은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선진화되고 있고 선진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진영 정치 때문입니다. 양쪽의 어떤 정치인들이 상대편을 증오하게 만들고 또 혐오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얻기 위해서 상대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더욱더 SNS 등을 통해서 증오를 뿜어내는 그런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테러까지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거 현장에서 나올 말은 절대로 양쪽 다 정치 테러는 있어서 안 된다라는 기저하에서 같은 목소리를 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김문수 후보의 지적은 전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어떤 아픔을 공감하는 거에 전제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좀 더 나왔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요. 두려운 건 사실 테러가 아니다. 두려운 건 민심이다. 민심이 나를 누구든 후보를 지켜줄 거다라는 패턴으로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지금 그 테러를 가하겠다고 하는 무리들, 그런 사람들은 단죄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김문수 후보 얘기를 하려면 그런 전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무리 상대당 후보에 대한 어떤 이야기지만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더 권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될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어떤 위협에 늘 직면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국민들도 그렇고요. 안보에 진짜 위기가 닥치고 또 우리 적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얼만큼 큰 위협을 늘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더 의연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굉장히 두려우시겠지만 그 두려움을 저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도 더 강화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하지만 본인은 좀 더 의연하게 어떤 테러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라는 의연한 태도를 가지면 국민들이 안심을 하거든요. 아, 이 사람에게 어떤 안보를 맡겨도 되겠다. 이런 점의 지적은 사실 좀 이재명 후보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치 테러와 관련돼서 이런 식의 어떤 공방이 벌어지는 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다라는 점에서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 예. 말씀 꼭 첨언하고 싶은데요. 예. 김문수 후보가 이런 비슷한 말들을 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죄를 많이 지었다. 그리고 반명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하는 전략은 알겠으나 만약에 감옥 얘기를 꺼낼 거면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감옥에 보내라라고 말하는 게 전 순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정치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단순히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계엄과 내란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당시에 야당 정치인을 연행해서 체포해서 벙커에 가두려고 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예요. 그 뒤에 뭐 수집 속어 여기까지 안 나간다 하더라도요. 그랬던 사람 그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였던 행태 그리고 각 기관들 정부 기관들이 보였던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직도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진다 하더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국민들의 불안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걸 마치 자기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만 저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정치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